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광주 태생의 정률성이 작곡했다는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은 중국 공산당과 모택동을 찬양하는 중국 공산군 호전성의 상징입니다. 반동파를 싹 쓸어 버릴 때까지 모택동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자는 대목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항미 원조라고 부르는 6.25 전쟁에서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돕는다는 관제영화 압록강을 넘어서의 타이틀곡으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률성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6.25 당시 중공군을 위한 문선대 활동을 한 뒤 중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정체성 자체가 친북 중국인인데 광주는 정률성을 기린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정률성로도 있고 생가도 보존됐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그를 항일운동가로 추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실 항일운동을 했다기보다는 일본 제국군과 공모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정률성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은 논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택동은 전선에서 애국주의에 현혹돼 항일 영웅이 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는 전력의 70%는 공산당의 발전을 위해, 20%는 국민당과의 타협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10%만 대일 작전에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택동은 장개석과 국민당과 관련된 고급 정보를 일제에 팔아 뒷돈도 챙겼습니다. 그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덕분에 국공합작도 가능했고 국민당의 약체화를 시도해 중국 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일본에 역사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항일 전쟁 승리를 경축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택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방문한 일본 정치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오히려 일본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사회당 의원 구로다 히사오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 황군이 아니었다면 공산당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일본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난고 사부로라는 일본 사업가에게는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베이징에서 경극을 관람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아직도 예난의 토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택동은 때문에 일본이 침략했다는 단어 대신 진격해 공격했다는 진공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은 제가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일본의 중국학자 엔도 호마레 박사의 저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현대사를 다룬 굉장히 잘 쓴 작품입니다. 장개석이 어떻게 패전했고 모택동이 어떤 식으로 공산 정권을 세우는지 탁월한 디테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일본군을 환영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정률성이 무슨 항의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정률성은 친북 성향의 중국인일 뿐입니다. 태어난 곳이 광주라고 해서 그를 기린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